안녕하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수산물 원산지 참견 시점의 리포터 박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판매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의 박노진 주무관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야, 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뵙기 전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왜 공부했게요? 왜 하셨을까요? 오늘 OX 퀴즈로 저한테 그동안 공부를 잘 했는지 문제를 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자,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판매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또 얼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문제 준비해 오셨죠? 네,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난이도가 어떤가요, 난이도가?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20가지 품목 외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첫 번째 문제라서 약간 서비스 차원의 문제인가요? 정답은 X. 네, X가 맞습니다. 오!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이 20가지 품목 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수산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딱 20가지만 표시를 한다면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맛있는 수산물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저 이건 알 것 같아요. 오! 네, 5가 맞습니다. 오!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등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에 취식장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적용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여러분들도 뭔가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때는 그래도 원산지 표시를 꼭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부착 위치는 아무데나 설치해도 된다? 오! X입니다. 왜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음식점 거기서 음식점 내 게시판이 있는 경우 가장 큰 게시판의 옆이나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게 원산지 표시를 내가 했어라고 하는데 뭐 가려져 있거나 작게 써 있거나 구석에 있을까 봐 이런 건가요? 예,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게시판이 없다면 이제 출입구 입장 후에 정면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게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꼭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되고 또 없을 경우에는 출입구의 정면에 착 부착을 해야 된다. 하나 틀렸네. 게시판이 뭔가요? 차림표나 메뉴판 아니면 뭐 정보 알림판 같이 가게 내에 크게 표시되어 있는 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림판 같은 것도 게시판이다. 근데 가장 큰 게시판 옆에다가 부착을 해라 이 말씀이시죠? 네, 소비자가 잘 볼 수 있게 부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어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표기해야 할까요? X. 뭔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비율이 상관없이 섞인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가사 분담을 여자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남자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공평하게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비율이 뭐 합쳐지면 끝이죠. 정답은 5입니다. 이건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돔회 같은 경우에 국내산과 일본산이 섞어서 쓸 경우 국내산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 참돔회, 참돔,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낙지볶음 같은 경우에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서 쓰는 경우에 네. 중국산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중국산과 국산을 섞음. 원산지가 다른 2개가 섞었을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먼저 얘기를 해라. 추가로 말씀드릴 게 섞음 관련해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한 음식 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품목을 사용할 경우 섞어서 쓸 경우에 이 섞음 표시가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문제 내겠습니다. 조리 음식에 사용하는 원료의 원산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또 저 맞추라고 이렇게 마지막 문제를 X! 네, 맞습니다. X로. 원산지 표시 제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조리 판매하는 음식의 원료의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그 당일에 사용하는 원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시장을 다니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매일매일 아침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것들이 그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는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 매일 해야 되는구나. 다만 당일 사용하는 원료의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 그림과 같이 원료의 원산지와 가격 등을 표시해서 소비자가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산지와 가격 등을 따로 표시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제가 3 문항을 맞췄고요. 2 문항을 틀렸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반타작 이상인데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판매자 여러분들도 몇 개나 맞으셨나요? 혹시 저보다 많이 맞추셨다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더 틀리셨다면 공부하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촬영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산지 표시 제도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헷갈려하시고 모르시잖아요. 근데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저조차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를 통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맛있는 수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자 여러분들 원산지 표시 제도 잘 지켜서 맛있는 수산물 많이 판매해 주세요.